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허창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일렉트로 웨팅에서 전하에 의해 컨택트 앵글이 변화하는 것에 관한 연구입니다. 일렉트로 웨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분을 위해서 먼저 제가 간략하게 제 연구의 동기와 그리고 일렉트로 웨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학공정에서 연구되고 있는 파트 중에 중요 파트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연구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플라스틱스와 같이 아주 가는 미세관에서의 어떻게 유체를 흘리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동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러한 유동에서 중요한 포스로 작용하는 것이 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중력이나 이너셜 포스나 다른 모든 포스에 비해서 서브스텐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브스텐션을 조절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유체를 흘리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마이크로 채널에서 우리가 어떤 유체를 흘리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하이드로포빅한 관에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 같은 용액을 넣게 되면 컨택트 앵글인 즉 솔리드 표면과 액체 표면이 이루는 이 각이 음수가 될 경우에는 유체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멈추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서브스텐션을 변화시키고 그 서브스텐션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컨택트 앵글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면 유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이때 유체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결정하는 것은 컨택트 앵글에 대해서 결정되며 이 컨택트 앵글을 수치가 바로 유체의 유속에 관련된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브스텐션을 조정함으로써 유체를 흘리게 할 수 있는데요. 서브스텐션을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브스텐션은 온도나 계면 활성제 같은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변하는데요. 그 중에 컨트롤하기 용이한 방법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전기장을 이용한 서브스텐션의 변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가 도체 위에다가 하이드로포빅한 절연체를 도포하고요. 그 위에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이나 혹은 물방울 등을 얹은 이후에 양쪽에 전압을 걸어두거나 혹은 여기에 전기장을 가해주는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물방울이 넓적하게 퍼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렉트로 웨팅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서브스텐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맨 처음으로 수식화한 사람은 리프만으로서 리프만은 이 물방울 내에 있는 전하들이 전기장을 가해줌으로써 이 솔리드와 물방울 사이 이 표면에 모이게 되고 이 모인 전하에 의해서 이 솔리드와 리퀴드 간의 서브스텐션, 즉 표면 장력이 값이 변화하고 그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값이 컨택트 앵글이 변화해서 물방울이 넓게 퍼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리프만이 세운 식과 기본적으로 서브스텐션에 관한 기본식인 영스 이퀘이션을 합쳐서 영스 리프만 이퀘이션을 하여 일렉트로 웨팅을 설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유도해내었습니다. 수식에서 보면 컨택트 앵글의 값은 주어진 외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이 영스 리프만 이퀘이션을 검증하였는데요. 그 실험 결과로 나타난 많은 현상들 중에서 우리가 영스 리프만 이퀘이션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제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아무리 전압을 높게 가해 주더라도 이 물방울이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더 작은 알갱이의 물방울로 그냥 쪼개져 버리는 인스테빌리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림에서 실험 결과에 나타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볼테이지 구간에서는 영스 리프만 이퀘이션을 잘 따르지만
그 이상의 볼테이지를 가해줄 경우에는 더 이상 컨택트 앵글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름해버리는 이러한 세츄레이션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 연구의 기본 방향은 일렉트로 웨팅을 이용해서 유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거에 관한 식을 얻는 것이고, 그거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이러한 세츄레이션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제너럴스한 이퀘이션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연력학적인 접근법인데요. 유체학적으로는 이러한 경계 조건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력학적인 방법론에서 이 풀이법을 찾았는데요. 연력학적인 방법론이란 결국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시스템 전체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때 상태가 바로 이퀄리브리움 상태이므로, 이러한 미니멈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정적인 상태에 놓여진 드랍의 경계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연력학적으로 시스템을 표현하고요. 여기서는 제가 인터널 에너지 텀으로 시스템을 추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구해진 그 에너지 텀으로 된 이퀘이션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베리셔널 프린시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베리셔널 프린시플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이 최소화 문제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디퍼런셜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생소한 개념 하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경계면이 가지는 에너지, 즉 표면 장력이라는 서프 텐션을 정의할 수 있다면, 이를 하나 더 나가서 이 세 개의 경계면이 만나는 이 접점선에서의, 여기서는 접을 표현되는데요. 이 접점선에서가 가지는 에너지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에너지를 라인 텐션이라고 해서 어떤 단위 길이당 가지는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 텐션은 이 드랍이나 버블이 클 경우에는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알지만은 마이크로 사이즈가 될수록 이 값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실험에서 마이크로 사이즈일 때는 이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연력학적인 텀을 넣어서 문제를 풀 때 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식을 풀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항상 내부 에너지 문제를 풀어서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따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엔트로피는 최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전체의 볼륨을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스템 내에 있는 몰레큘의 넘버는 일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몰레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입니다. 결국 이 식은 결국 이 드럼 내에 있는 전하의 개수는 일정하다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렉트로 웨팅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가적인 가정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이 고체 평판 위에 있는 절연체층, 이 절연체층을 이제 고체라고 가정하고요. 이 고체가 전혀 반응성이 없고, 즉 액체나 이온과 반응성이 없고 굉장히 매끄러우며 그리고 변형되지 않는다는 그런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이 물방울의 전체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온들, 즉 차지를 띤 이온들은 오로지 리퀴드와 리퀴드 솔리드 인터페이스 그리고 상상의 경계선에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과정이고, 네 번째로 중력의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전체 이온의 개수는 일정하다는 것과 물방울의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세츄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온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 텀으로 수식을 표현하게 되면요, 내부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엔트로피와 볼륨과 그리고 어떤 몰레큘의 개수의 변수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이 파트와 같이 벌크 파트, 즉 최적이 가지는 솔리드 최적,
리퀴드 체죠. 그리고 가스 체적이 가지는 내부 에너지와 가까이 경계면이 가지는 내부 에너지, 그리고 경계선이 가지는 내부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는 서피 텐션이고요. 그래서 에타는 라인 텐션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함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되고요. 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컨스트레인트가 바로 액체의 부피는 일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온의 개수들은 일정하다는 그 가정이 제한 조건을 꼭 만족하면서 최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목적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여기서 스타 같은 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임의로 주어진 값이라고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비법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액적의 부피는 일정하게 되므로 컨택트 앵글이 변함에 따라서 액적의 모양은 변합니다. 따라서 그 변하는 양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쉐입 펑션이 필요한데요. 이런 쉐입 펑션을 도입하게 되면 부피와 면적과 길이가 쉐입 펑션의 어떤 미분함 또는 내지는 제곱항 등의 편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 식을 변부법으로 풀면 우리가 원하는 쉐입과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부법을 이용해서 푼 결과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퀄리브리움은 세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열적 평형 조건, 두 번째는 화학적 평형 조건, 세 번째는 역학적 평형 조건이 됩니다. 열적 평형 조건과 화학적 평형 조건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즉 모든 부분에서의 온도는 같고 모든 부분에서의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은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파트로서 이 세 번째 역학적 평형 조건은 다시 두 가지인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나눠집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쉐입 모양을 결정하고 있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고요.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 이퀘이션이나 리프만 이퀘이션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 펑션을 이용하여 R 세타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좀 복잡한 형태로 표현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액체의 부피는 일정하다는 이렇게 볼륨 컨스트레인트가 붙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력도 없고 그리고 유니폼한 서브스텐션을 가정한다고 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의 드랍의 쉐입 펑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쉐입 펑션은 주어진 액체의 부피와 그리고 컨택트 앵글의 코사인 밸류인 K 값의 파함수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이드로포빅한 케이스, 즉 코사인 밸류가 음수인 경우에는 거의 9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되지만 점점점 코사인 밸류가 커질수록, 즉 하이드로필릭한 경우에는 이 드랍이 넓게 퍼지는 모양 형태를 띠게 있습니다. 이때 요 길이, 이 액체와 솔리드가 겹하고 있는 이 반경의 길이는 코사인 밸류의 비례해서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쉐입 펑션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해당하는 각종 경계 조건들인데요. 여기서의 그 소문자 n은 앞에서 말한 대문자 n은 이온의 개수고요. 이온의 개수의 각각의 이제 농도에 해당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압력의 변화는 액체 내에 있는 차지의 개수 농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서피스 텐션의 변화는 솔리드와 리퀴드 서피스의 서피스 차지 덴시티에 비례해서 변하고, 역시 라인 텐션도 이와 같이 라인에 있는 라인 차지 덴시티에 비례해서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영수 이퀘이션인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영수 이퀘이션이고요. 여기에 라인 텐션이 추가된 꼴이 보통 이런 식은 다른 그 표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너럴라이즈
영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지는데요. 그 이퀘이션을 다시 검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에서의 이온의 개수, 그 다음에 표면에서의 이온의 개수, 그리고 경계선에서의 이온의 개수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이온 개수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이 식으로 조성됩니다. 따라서 일렉트로 웨팅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앞서 보여드린 쉐이프 펑션과 이 모든 식을 동시에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식들은 전부 다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식으로 이 식 하나만 푼다든지 혹은 이 식 하나만 풀어서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좀 더 간단하게 환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리퀴드가 굉장히 컨덕팅 머티리얼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라인 텐션의 경우는 이제 무시할 수 있다고 이제 가정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가해준 볼테이지는 거의 솔리드와 리퀴드 표면에 가해준 볼테이지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퀴드가 이제 컨덕팅 머티리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접촉 반경이 이 인슐레이터의 두께보다 훨씬 크다고 치면 우리가 인피니트한 팡판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압에서 서킷 차지 댄서티는 이 가해준 볼테이지에 비례하고 인슐레이터의 길이에 반대하고 유전율에 비례하는 이런 식의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서킷 텐션은 가해준 볼테이지 제곱에 비례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우리가 보통 잘 알려진 영수 리프만 이퀘이션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볼테이지를 가해줬을 경우에는 모든 전하는 이 솔리드와 리퀴드 표면에만 모이게 되고 벌크에는 거의 전하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되고요. 결국 솔리드와 리퀴드 표면에 모여있는 이 이온의 농도는 이 반경의 제곱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외부의 전압을 높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농도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 증가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이 컨택트 앵글의 코사인 밸류는 좀 더 커지게 되고요. 이것이 커지면 앞에 쉐이프 펑션 폴에 의해서 다시 반경이 증가하는데, 반경이 증가하게 되면 이 식 때문에 결국 이것을 다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리 이것을 높이더라도 외부 전압을 높이더라도 이 차지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와 감소시키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 농도는 세츄레이트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요. 결국 이런 거에 의해서 컨택트 앵글도 세츄레이트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수식적으로 직관적이 아니라 수식적으로 풀게 되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즉, 세츄레이트 될 때의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와 같이 전압을 전혀 가해지지 않을 때의 컨택트 앵글에다가 다음과 같은 텀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텀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뒤에 보면 이 Q는 이제 이온 하나당의 그 전하량이고요. 그 다음에 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온의 개수의 농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온은 전체 차지의 농도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세츄레이션 되는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원래 전하량이 많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맞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실험과 그 측정이 필요한데, 저는 실험은 아직 체크는 해보지 못했고요. 한 가지 예로서 이 식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을 설명드리자면요. 이 논문에 나오는 한 그 실험 결과인데요. 이 실험 결과는 일렉트로 웨팅에 다양한 그 액체에 대해서 일렉트로 웨팅을 실험하는 것인데,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것이 순수한 물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네모에 해당하는 것은 에탄올의 경우이고, 이 세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34%의 에탄올을 물에다 섞은 경우, 이 경우인데, 순수한 에탄올의 경우에는 거의 처음부터 세츄레이트 돼서 컨택트 앵글 변화가 거의 없고요. 물인 경우에는 영수 리프만 이퀘이션을 잘 따라가지만 두 개를 섞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영수 리프만 이케이션 따라가다가 결국 수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거의 비슷한 그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에탄올과 물의 차이점이라면 에탄올은 거의 해리되지 않지만 물은 아주 조금이나마 이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온의 어떤 총량이 세츄레이션 되는 값을 결정한다는 것에 어떤 하나의 예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연력학적인 방법과 베리에이션 프린서플을 이용해서 어떤 쉐입의 그 액적의 모양 변화까지 포함하는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영수 리프만 이케이션을 유도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일반화된 영수 리프만 이케이션과 전체 차지 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이용하면 우리가 세츄레이션 되는 컨택트 앵글 세츄레이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